72살, 72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다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에 한 할머니가 생애 처음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년 뒤인 74살에 이 할머니는 젊은이들도 어려워하는 포토샵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자판을 한 글자 치는데 10초씩 걸리면서요. 그리고 25년 동안 97살로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 개의 숫자로 시작합니다. 72, 74, 25. 이 세 개의 숫자가 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당장 뭔가를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약속합니다. 키미코 할머니는 23세 결혼했어요. 그리고 71살이 될 때까지 정확히 48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족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5,000번도 넘게 똑같은 하루를 반복했어요.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서 수다 떨고 손주들 돌봐주고 불행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니까요.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요. 그런데 71살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있더래요. 머리는 새하얗고 얼굴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허리는 굽어 있고 이 사람이 나였구나. 그때 할머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대요. 나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구나. 그럼 나는 언제 나로 살았지?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게 뭐였더라? 나를 위한 시간은 단 하루라도 있었나? 좀 슬펐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70이 넘었는걸요. 인생 다 산 건데. 친구들도 다 똑같았어요. 모두가 이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있었죠. 그렇게 1년이 더 흘렀어요. 72살이 됐습니다. 어느 날 사진작가인 아들의 학원에 놀러 갔어요. 학생들 가르치는 거 구경하려고요. 빈 교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책상 위에 까만 물체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카메라였어요. 할머니는 평생 카메라를 만져본 적이 없었어요. 젊었을 땐 카메라가 귀했고 나중엔 살림하느라 생각할 겨를도 없었거든요. 조심조심 손을 뻗었어요. 차갑고 묵직했어요. 이걸 내가 들 수나 있을까?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만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손으로 조심조심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작은 구멍으로 세상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뷰파인더 속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평소엔 그냥 지나쳤던 책상이 작은 꽃 한 송이가 이렇게 예쁠 수가 있다니. 먼지 낀 창문에서 빛이 반짝이고 구석에 놓인 의자도 뭔가 특별해 보였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냥 셔터를 눌러봤어요.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평생 처음으로요. 그 사진을 보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했대요. 이게 내가 찍은 거라니. 내가 이걸 만들었다니.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았대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이 안 왔어요. 72년을 살았는데 그날 밤이 제일 설렜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아들한테 물었어요. 나도 카메라 배울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아들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못할 거 뭐 있어요. 해보세요. 그렇게 사진 교실에 등록했어요. 학생들은 대부분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가 압도적으로 제일 나이가 많았죠. 첫 수업 가는 날 정말 떨렸대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애들 방해만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다들 친절했어요. 자리도 만들어주고 무거운 가방도 들어주고 문제는 배우는 속도였어요.
젊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한 번만 설명하면 바로 따라했어요. 버튼 누르는 것도 척척. 할머니는요, 10번 들어도 헷갈렸어요. 이 버튼이 뭐였지? 아까 누른 게 맞나? 사진도 잘 안 찍혔어요. 흔들리고 초점도 안 맞고 옆 학생 사진은 작품 같은데 할머니 사진은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집에 와서 생각했대요. 역시 안 되나? 너무 늦게 시작한 건가? 친구들도 전화해서 말했어요. 키미코, 그만둬. 우리 나이에 그런 거 배워서 뭐해? 그냥 편하게 살자. 할머니도 그럴까 싶었어요. 그날 밤 카메라를 구석에 놓고 이제 그만하자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또 카메라가 만지고 싶더래요. 어제 실패한 그 사진, 오늘은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카메라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찍었어요. 실패했어요. 또 찍었어요. 100번 실패하면 101번 찍었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조금씩, 정말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였거든요. 처음엔 10장 중에 한 장만 봐줄만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10장 중에 3장은 괜찮았어요. 석 달 지나니까 반은 쓸만했어요. 1년이 지나자 할머니 사진도 제법 작품 같아 보였어요.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할머니, 진짜 많이 늘었어요. 포기 안 하고 계속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재미있어서요. 재미있으니까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74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젊은 학생 하나가 컴퓨터로 사진 편집하는 걸 봤어요. 클릭 몇 번으로 사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색깔도 바뀌고 배경도 바뀌고 없던 게 생기기도 하고. 할머니가 물었어요. 저것도 배울 수 있나요? 학생이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그건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진짜 어려워요. 컴퓨터 할 줄 알아야 하고 배우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럼 배우면 되죠.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말렸어요. 엄마, 컴퓨터까지는 무리예요. 사진만 찍어도 충분하잖아요. 키미코, 우리 나이에 컴퓨터는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할머니는 이미 마음먹었어요. 집에 있던 오래된 컴퓨터를 켰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마우스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클릭을 하면 뭔가 창이 뜨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고 키보드는 더 어려웠어요. 한 글자 치는데 10초씩 걸렸어요. 할머니는 공책을 꺼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마우스 왼쪽 버튼은 선택, 오른쪽 버튼은 메뉴, 파일 저장은 여기. 초등학생 손자한테도 배웠어요. 손자가 할머니 선생님이 된 거죠. 할머니, 여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따라 해봐요. 할머니는 진지하게 손자 말을 듣고 또 공책에 적었어요. 한 달, 2달, 석 달. 매일매일 조금씩 배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포토샵을 켰어요. 화면에 뭔가 복잡한 게 가득했어요. 버튼도 수백 개, 메뉴도 잔뜩.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씩 천천히 배워나갔죠. 이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오려낼 수 있구나. 여기를 누르면 색을 바꿀 수 있고. 6개월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75이 됐어요. 그리고 첫 작품을 만들었어요. 거실에서 찍은 자기 사진을 하늘을 나는 사진으로 만든 거예요. 할머니가 빗자루를 타고 파란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완성된 사진을 보는데 할머니가 소리 질렀대요. 됐다. 내가 해냈어. 그날 밤 할머니는 너무 신나서 잠을 못 잤대요. 75살에 마법사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만드는 사진이 좀 이상했어요. 할머니가 거대한 개구리 옷을 입고 연못가에 앉아 있고 쓰레기 봉투 속에 들어가 있고 자동차 바퀴 밑에 납작하게 깔려 있고 보면 웃음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할머니, 왜 이런 이상한 사진을 만들어요? 할머니는 예쁜 풍경 사진 찍으셔야죠. 할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왜요? 노인은 고상해야만 하나요? 할머니는 장난치면 안 돼요? 나는요, 사람들이 내 사진 보고 깔깔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한테는 제일 기쁜 일이거든요. 아들이 할머니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냥 재미로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이 할머니 누구예요? 진짜 귀여운데요? 와, 이 나이에 이런 사진을 만들다니. 뉴스에도 나왔어요. 74살에 컴퓨터를 배운 할머니. 세상에서 가장 힙한 할머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증명한 할머니. 전 세계 사람들이 할머니 사진을 봤어요. 일본, 한국, 중국, 미국, 유럽. 어디서든 사람들이 웃고 감동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특히 좋아했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낸 사람들이 많았어요. 70대에 그림을 시작한 할아버지, 80대에 요가를 시작한 할머니, 모두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 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그 편지들을 보면서 울었대요. 기쁜 눈물이었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구나. 그냥 재미있어서 했는데.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요. 80살이 넘자 허리가 더 굽었어요. 다리도 약해지고 카메라 들기도 힘들어졌어요. 친구들이 말했어요. 키미코, 이제 그만 쉬어. 충분히 했잖아. 할머니도 잠깐 생각했어요. 맞아. 이제 그만할 때가 됐나? 그런데 카메라를 내려놓으니까 뭔가 허전했어요. 그래서 다시 들었어요. 밖에 못 나가면 집 안에서 찍으면 되지. 침대에 앉아서 찍었어요. 그렇게 나온 사진들은 오히려 더 아름다웠어요. 85살이 되자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친구들이 또 말했죠. 이제 정말 쉬어야 해. 할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휠체어? 이것도 좋은 소품인데요. 우주선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정말로 휠체어를 우주선으로 만들었어요. 90살이 넘었어요.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 쉬고 싶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만두면 뭐해요? 심심한데. 나는요, 죽을 때까지 놀 거예요. 할머니의 마지막 작품은 97살 때 만들어졌어요. 무지개 위에 앉아서 손 흔드는 사진이었어요. 마치 안녕, 잘가 하고 인사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는 조용히 잠드셨어요. 97의 나이로요. 할머니가 남긴 말이 있어요.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어요. 나이는 그냥 숫자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재미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혹시 마음 한구석에 접어두었던 꿈이 있으신가요? 키미코 할머니는 72살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25년을 놀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가장 재미있는 시간은 어쩌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지도 몰라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지도 몰라요.